여러분 이제 시험 때는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잘 내는데 4 곱하기 4는 내지 않습니다. 3 곱하기 3만 내는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나가냐면은 일단 문제를 먼저 줘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은 AX는 B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AX B 형태로 표시하다 보니까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X는 B로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A의 행렬식을 구하라. 또 역행렬을 구하라. 그리고 나서는 X를 찾아라 그래요. 핵심은 X를 찾는 겁니다. 그죠? AX가 B로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AX가 B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X가 무엇인지 이걸 원하는 것이죠. 그죠? X 원하는 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그죠? 없으면 안 되겠죠. 존재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때는 X가 역행렬 곱하기 B가 돼요. 그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저런 식으로 풀어요. 존재할 때는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X는 A 역행렬 곱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푸느냐?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존재하지 않을 때는 쉽게 말하면은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정이 될 수도 있고 불량이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행렬식을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행렬식 푸는 방법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또 써보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행렬식 분에 이렇게 보통 많이 적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이 부분은 우리가 행렬식이라 그래요. 행렬식, 그죠? 그래서 행렬식 구하는 법을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수반 행렬 그래요. 자, 수반 행렬 그러는데 행렬식은 영어로 하면은 determinant 그래. determinant. 그죠? 그래서 determinant를 구하라. determinant. 수반 행렬은 영어로 하면은 adjoint 그래요. adjoint matrix. 그죠? 그래서 한번 써보게 되면은 이미 앞에 분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 번역을 쓰는 거예요. 그죠? 수반했다는 말은 adjoint 한 매트릭스. 행렬식은 디터미넌트라 그래요. 그죠? 디터미넌트. 자, 한 단계 더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행렬식 분에 A의 IJ의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 했다는 말은 전치 행렬.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치 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전치하라는 뜻은 간단해요. 트랜스포즈 뜻은 뭐냐면은 계산에서 행을 열로도 쓰라는 거예요. 1행을 1열로 바꾸고 2행을 2열로 바꾸는 그걸 전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AIJ가 남았는데 요 AIJ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여인수 행렬 그래요. 여인수라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은 여기 새로운 단어가 많죠. 그죠? 코팩트라, 코팩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최종 목적지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역행렬 곱하기 B가 X 값이다. 역행렬 구하는 절차가 복잡해요. 역행렬 구하는 절차가 행렬식도 알아야 되고 저기 있는 코팩트, 여인수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인수 알았을 때 여인수 알면은 수반 행렬은 금방 구할 수 있죠. 왜? 여인수 행렬을 전체하면 되기 때문에. 여인수 행렬 구해서 전체한다 하는 말은 1행을 1열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2행을 2열로. 전체 뜻은 알겠죠? 그죠? 전체는 행렬 순서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또 복잡한 제가 여기다가 AIJ는 뭔지 또 한번 설명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돼요. 이것은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승의 MIJ 그래요. 이거는 또 마이너라 그래요. 그래서 소행렬 그래요. 소행렬.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말이 얼마나 좀 힘든지 알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거꾸로 순서를 이거부터 강의했으면 여러분들이 중간 시험 이렇게 잘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또 포기한 학생이 많아서 저는 채점하기 더 쉬웠겠지만은, 어째 손을 많이 대 제가 채점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죠? 보통 수학은 채점하기 쉬운데 거의 3분의 1은 한문 정도 풀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럼 제가 소행렬 또 얘기합니다. 소행렬 뜻이 뭐냐? 소행렬은 뭐냐 하면은 원래 행렬식에 만약에 A가 3 곱하기 3이라 가정해봐요. A가 3 곱하기 3이라 가정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M에 2, 3이 뭐냐 하게 되면은요, 두 번째 행하고 세 번째를 원래 행렬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빼고 나서 다시 행렬식 구하는 경우죠. 그 말은 원래가 3 곱하기 3 행렬식을 구하려면 좀 복잡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은 이제 소행렬 구할 때는 M에 2, 3 그러면 두 번째 행하고 세 번째를 없애버려요. 그럼 없애고 남았는 게 4개 남았겠죠. 총 원래는 몇 개 있으냐면 9개 있지 않습니까? 9개에서 한 열을 빼고 한 행을 없애면은 4개가 남아요. 거기에 대한 행렬식 구하면 되는데 4개에 대한 행렬식 이미 고등학교 다 배웠죠. 그런 말. 그래서 제가 3 곱하기 3을 내는 이유 그런 뜻이죠. 만약 제가 4 곱하기 4를 냈다, 그럼 한 행 한 열 없으면 아직까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이니까 소행렬이 3 곱하기 3에 대한 행렬식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3 곱하기 3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 곱하기 3을 내기 때문에 소행렬은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또 자세히 또 공부하겠어요. 근데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요 내용을 여러분 잘 좀 시간 드릴 테니까 한 2분 정도 해서 잘 좀 적어두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우선 좀 적어놓은 다음에 좀 추가 설명하겠어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만 행렬식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행렬식도. 자, 제가 일단 행렬식 구하는 법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지 위에 부분만 설명했습니다. 수반 행렬. 어더 조인트 매트릭스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수반 행렬은 여인수로 이루어진 행렬을 전체에서 만들어진다. 그럼 여인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성의 mij다. mij는 뭐냐 하면 소행렬인데 쉽게 말하면 i번째 행과 이 뜻을 굳이 한번 써보면은요, i 행과 j 열을 제외하고 얻은 행렬식이다. 굳이 쓰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굳이 쓰면은 i번째 행과 j번째 열을 없애고 얻은 행렬식이다. 우선 쓰면은요. 다 적었죠? 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네. 이제 요 위에다 한번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돼 있다면 가정합시다. A가 보니까
A11, 12, 13. 제가 세 행밖에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21, 22, 23. 그리고 31, 32, 33. 이게 사실은 이제 A가 돼요. 그죠? 그리고 X는 굳이 쓰면은 X는 요 경우 맞추기 위해서는 3 곱하기 3이니까 얘는 3 곱하기 1이 될 수밖에 없죠. AX는 B 하려면은. 그래서 굳이 쓰면 어떻게 돼요? X1, X2, X3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B는 어떻게 돼요? B는 역시 3 곱하기 3, 3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가운데 똑같았으니까 곱하기 할 수 있고 앞뒤로가 결과라 그랬죠? 역시 B도 3 곱하기 1이 돼요. 쓰면은 B1, B2, B3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예로 설명하는데 왜 제가 기호를 쓰느냐 하면은 시험 문제는 주로 기호로 나와요. 숫자는 여러분 잘하지만 기호 나오면 좀 당황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기호를 일부러 어렵게 기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제가 소행렬을 먼저 구해보려고 해요. 소행렬. 소행렬 알면은 그 다음에 또 코팩터 여인수 구할 수 있고 그거 구할 수 있으면 어드 조인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필요 없으니까. 자, M 원론을 구하라는 말은 첫 번째 행과 첫 번째를 없애고 나서 얻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A에 2, 간단해요. 2, 3, 그 다음에 3, 2, 3, 3. 이거밖에 안 남겠죠. 첫 번째 행과 첫 번째를 제외하고. 이것은 이미 여러분 고등학교 다 배운 방식이에요. 그죠? 이것도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지만 이미 이건 알고 있는 거라서 그냥 요렇게 곱하고 그냥 빼는 걸로. 왜 이렇게 되느냐? 똑같은 원리 쓰면 돼요. 그죠? 똑같은 원리. 이것도 역시 여기 3단계 더 하게 되면 또 어떻게 1행과 1을 없애면 이거밖에 안 남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요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2에 3, 3 빼기 2, 3에 3, 2. 이렇게 이제 M1. 뜻은 알겠죠? M1은 마이너 어떻게 구해지느냐. 첫 번째 행과 첫 번째를 없애고 서 얻은 행렬식의 값이다. 그죠? 그래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몇 번 구해야 되죠? 9번을 구해야 되는 거죠. 3 곱하기 3도 힘든데 제가 옛날 대학교 때 시험 때는 5 곱하기 5는 힘들겠죠. 그죠? 그건 선생님이 그냥 풀지 말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채점이 굉장히 용이하게. 그죠? 빨리 푸는 친구만 하게 되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사이처럼 뭐 학점에 예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점도 나의 운명으로 주어지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성적 이런 건 아예 없고요. 그죠? 그렇게 옛날 아주 옛날 당시에는 이제 이만큼 또 열심히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9번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M 1, 2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이제 생략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수업에 굉장히 집중하고 뭐 그러면 제가 이 가운데 값들이 막 0이 많다든지 그러면 계산이 쉽겠죠. 그죠? 그 차이죠. 집중하지 않으면은 뭐 5분의 1. 그죠? 뭐 우리 지난번 했듯이 9분의 1 그럼 화만 나지만 3 곱하기 3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주어지는지는 여러분의 수업 태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진다. 기말에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과 두 번째를 없애야 되죠. 그럼 뭐가 남아요? A에 2, 1, 그 다음에 2, 3, 3, 1, 그 다음에 3, 3.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우리 이제 2 곱하기 2는 더해서 정리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2 곱하기 2도 이거 왜 이래 되지? 하는 사람은 똑같은 원리 쓰면 돼요. 그러면은 역시 여기에 대해서 또 마이너 구할 수 있죠. 1행 1을 빼고 남았는 게 A33이다. 그럼 답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행렬식은 제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A에 21, A에 33 빼기 A에 23, A에 31. 그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적는 시간 좀 드리기 위해서 미리 딱 적은 친구들은 그 다음 좀 해보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하지는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개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9개를. 자, MIJ 뜻이 뭐냐? I번째 행과 J번째를 없애고서 얻는 것의 행렬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i번째과 j번째를 없애고 모든 행렬식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틀린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마이너스 1에 i다 j승이 있기 때문에 부호를 많이 틀려버려요. 그죠? 부호 틀리면 이제 값이 틀리는 거죠. 이런 문제는 부분 점수 없습니다.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중하게 잘 푸는 게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객관식 문제 푼다는 가정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자, 제가 그럼 우리 그 다음 단계 해볼게요. 이제 이 부분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럼 제가 이제 A 원문을 구하겠어요. A 원문. A1은 어떻게 되죠? 요 식에서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에다가 M 원문 이래 되는 거죠. 그죠? M원문을 이미 우리가 저기서 계산해 뒀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호가 양수니까 M원문과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적어놓은 답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A에 2, A에 3, 3 빼기 A에 2, 3, A에 3, 2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죠? 첫 번째 여인수 이미 구한 거예요. 첫 번째 코팩터를. 그죠? 자, 두 번째 코팩터만 구해보겠습니다. A의 원투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1 더하기 2성. 그죠? 그러고 나서 M에 1, 2 이래 되는 경우죠.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의 원투. 앞에서 구해놓은 저 값에다가 음수를 또 붙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면은 마이너스 A의 2, 1에다가 A의 3, 3.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이렇게 되죠. 2, 3에다가 3, 1. 역시 똑같이 해서 몇 개까지 구해야 돼요 하면은 A의 3, 3까지 9개 구해야 되는 경우죠. A의 3, 3까지. 여러분 한 번 꼭 해봐야 돼 알겠죠? 그죠? 집에 가셔가지고 보통 문제 낼 때 많이 내는 이유를 말하면은 기호를 많이 써요. 왜냐? 기호를 통해 조건을 명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바로 조건이 있죠. Q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범위에서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보다 더 높아가지고 이익이 생기고 어느 범위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주는 것은 바로 조건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반 행렬 A 플러스를 구해야죠. A 플러스 문제 구하겠습니다. A 플러스 뭐라 돼 있죠? 여인수를 트랜스포즈 하면 된다 돼 있어요. 여인수를 트랜스포즈 하면 된다. 그럼 제가 적어 보면은 자, A 플러스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굳이 쓰면은 AIJ를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A의 1, 2는 여기 없고 A의 1, 2가 어디 와야 되겠어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트랜스포즈 했기 때문에 여기가 A, 1, 2가 되는 거죠. 여기는 A, 1, 3이 되고 그리고 A의 2, 1, A, 2, A의 2, 3, A의 3, 1, A의 3, 2, A의 3, 3. 이게 바로 다 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자 부분 끝이 났어요. 단지 계산 M11부터 해서 M33까지 9개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계산되면 그 다음에 퍼펙트는 쉬워요. 부호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부호만. 그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수반 행렬 어떻게 구하죠 하면은 코팩터 여인수 행렬을 전치를 한다는 거. 행과 열을 뒤바꾸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 특징이 보면은 11 여기 1,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1, 3. 그죠?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행에 있어야 될 것이 다 첫 번째 열로 따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예요? 아, 여기예요? 여기 더하기인가요? 네, 더하기. 좋습니다. 저는 틀려도 시험을 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제가 시험 쳤다면 여러분 똑같이 점수가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내는 위치에 가면 편안해요. 어쨌거나 잘못됐네 보니까 빼기니까. 저런 실수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중해야 돼요.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틀려버리면은 큰일 나네. 새로 또 해야 되는 경우 발생하죠. 자, 이제 제가 남았는 거는 이제 행렬식만 계산하면 돼요. 이제 이거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행렬식 계산하는 법.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행렬식 계산하는 법.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쓰고 시간 되는 친구는 나머지 계산하세요. 어차피 여인수를 여러분들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제가 약속한 것처럼 3 곱하기 3에 대해서 4개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죠? 4 곱하기 4 우리 지난 시간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절대 내지 않아요. 사건법에서는. 원리 똑같아요. 푸는 방식은. 우리는 수업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죠. 그죠? 근데 보통은 문제 많이 안 풀어요. 그냥 설명하고 알았지 하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업에는 다 이해했는 것도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게 그거죠.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행렬식을 설명하겠어요. 여기도 바로 설명할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행렬식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이든 어떤 열이든 하나만 택하면 돼요. 그래서 그 한 행이나 한 열에 전개를 해요. 그렇게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수학기능 따라서 라플라스 전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번에는 첫 행만 가지고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행의 원소가 A11이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여인수 구해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의 1, 2에다가 또 여인수 구해뒀죠. A13에다가 여인수 구해뒀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면 행렬식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힘든데 저는 전체를 끝으로 다 설명하게 다 포함한 거예요. 그죠? 여인수 구할 줄 알면은 오히려 행렬식이 더 간단해져 버려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행렬식 복잡했는데 기억나? 지금 간단히 끝나버리죠. 왜? 저는 1행에 대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소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그죠? 1행의 첫 번째는 첫 번째 해당되는 여인수를 쓰는 A1문. 두 번째는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을 쓰면 돼요. 만약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전개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11에다가 큰 A1문 더하기 A21에다가 큰 A의 2원. 그죠? 더하기 A3원에다 큰 A의 3원이 되는 거죠. 알겠죠? 어떤 행 또는 열에 대해서도 관계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라플라스 전개라고 그래요. 라플라스 전개. 배경을 알려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우리는 이제 응용 학문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행렬식 구할 때 가능하면 어떤 행에 전개하면 좋겠어요? 0이 많은 거죠. 0이 많다 하는 말은 이거 두 개 0이다 바로 0이에요. 세 개 0이면 다 0이죠. 여인수 구할 필요 없이. 그죠? 가능한 0이 많으면 행렬식 계산이 쉬워지죠. 왜냐하면 이놈이 바로 우리 원래 주어진 행의 바로 원소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여러분이 잘 정리해. 이것이 오늘 그 강의와 우리 수요일을 배우는 강의의 핵심이에요. 제가 다 설명했어요. 자, 굉장히 행위 어렵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 원하는 것은 뭘 구해야 되죠? X 구하는 게 답이라는 거. 그죠? 근데 보통 사람 X 구하지 않고 그냥 행렬식 여기서 그냥 지쳐가 끝내버리면 이거는 끝 목적지 가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X를 구하기 위해서 역행렬 곱하기 B더라. 역행렬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반 행렬도 알아야 되고 행렬식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알겠죠? 그죠? 네. 역행렬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방금 이런 수반 행렬로도 구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했죠 하면 A에다가 옆에다 I를 두는 경우죠.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나요 하면 Elementary Law Operation, 기본 행렬산을 계속 적용시켜가지고 결국 뭘로 만들었나요? I에다 이렇게 만든 경우죠. 기억나죠? 그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저 방식이 A 인버스 B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찾는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X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X는 굳이 물으면 이제 X를 한번 적어봐야죠. 그죠? 이걸 알았으니까 X는 굳이 쓴다면은 X 어떻게 되죠? 여기도 한번 적어보면은 A 역행렬이니까 우리 요 방금 요 구한 거, 요 값. 그죠?
분의 뭐죠? 요거 구한 거. 거기다 뭐 하면 돼요? 곱하기 b 하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x의 값이에요. 분모는 아래에 제가 설명했고 분자는 위에 설명했습니다. 곱하기 b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저건 제가 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는 a 인버스 b를 하게 되면은 x1, x2, x3를 동시에 다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때때로 어떤 경우는 그냥 x1을 그죠? x1 별도로 x1을 내가 따로 알고 싶다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크레이머 사람 이름이에요.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또 대단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x1만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냥 요 행렬식 이것을 쉽게만 계산할 수 있다 가정하면은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저 앞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A에 11 여기는 그냥 제가 똑같으니까 그냥 A라고 쓸게요. 요 위에 뭘 하냐면은 x1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열에다가 B1, B2, B3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A12, 그 다음에 A에 22, 그 다음에 A에 32, 그리고 A에 13, A에 23, A에 33. 이걸 구하면 바로 X1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더 쉽죠? 행렬식 구하는 방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가 크레이머 룰이라고 해요. 크레이머 법칙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우변의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이 사람이 증명을 한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X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 X2를 구할 때는 뭘 집어넣으면 돼요? 우변의 값을 가운데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B1, B2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는 그대로 A에 11, A에 13, 그죠? A에 21, 그 다음에 A에 23, A에 31, 그 다음에 A에 33. 여기 1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지 않겠어요? 그죠? 세 번째는 세 번째에다가 B1, B2, B3를 집어넣어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은 여기까지 하나예요. 요게 X1이고 요게 X2고. 그죠? X3 굳이 하려면 X3는 또 요 부분에 이때는 B1, B2, B3를 제일 우측에다가 집어넣으면은 11, 그 다음에 12, 21, 22, 그리고 31, 32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레이머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죠? 행렬식이 존재해야 되는 경우죠. 그죠? 앞에 배웠던 거는 우리가 행렬식이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 또 앞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은 대충 크레이머 법칙, 그 다음에 행렬식 구할 때 라플라스 전개한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행연산, 그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은 이제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한 5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잘 정리해 적고.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간 되는 학생들은 M11 다 한번 구해보세요. 네. X1은 여러분 여기 있는 요거 첫 번째 값 구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B1을 집어넣으라는 거 알겠죠? 지금 제가 설명한 전부 다 이거 기본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 설명하냐면은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말에 요걸 내겠다는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 약속하는 그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3 곱하기 3을 낼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숫자로 주지 않습니다. 문자로 줘요. 문자로. 그죠? 문자로 주니까 뭐 어떤 경우는 제가 A, B, 0 이래 줄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뭐 0, 1, C 이래 줄 수 있는 것이고 문자, 숫자 섞여 있어야만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푸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명시하죠. 크레이머 법칙에 의해서 X1 한번 구해봐라. 여러분 이제 크레이머 법칙 알아야 돼요. 크레이머 법칙은 별 것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 값을 구할 때는 오른편에 B 값을 첫 번째 집어넣어라. 그죠? 그리고
행렬식 구할 때는 이미 여러분 제가 아이디어 설명했어요. 가능한 한 0이 많은 쪽에다 전개하는 게 좋다는 거. 그죠? 왜? 여기 0이 있다는 말은 뒤에 계산이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문제를 풀면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 행으로 전개해버리는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 툴은 우리가 다 갖추었다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이 책, 우리 수업 제목이 경영수학이에요. 그죠? 경영수학. 수학이 아닙니다. 경영수학. 경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죠? 대부분 다가 우리가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값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전부 다 0보다 큰 상태. 비용, 한계 비용을 구하라. 뭐 온갖 문제, 수입을 구하는 문제 다 대동소이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직접 시간 여러분 주어진 시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죠? 네. 예. 아무 행위나 선택하면서 그거랑 수반 행위는 어떤 얘기가? 이제 제가 빨간색 한번 예를 들면은 빨간색 한번 적어볼게요. 참고로 해서 빨간색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이렇게 전개했다면 원소를 내가 뭘 이용하겠어요? A에 1, 1하고 A에 2, 1하고 A에 3, 1을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응되는 똑같이 대응되죠. 이거는 첫 번째 여인수가 들어올 것이고 이것은 2의 1, 이것은 3의 1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경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 값은 똑같아요. 한번 이제 우리 확인해 볼 텐데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되죠. 이렇게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이 열이든 간에 그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승 가지고 그걸 고려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깊이 공부하려면 사인의 법칙 같은 게 행을 바꾸면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는 값은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0이 많고 계산이 편한 것을 택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다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3 곱하기 3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두기를 원해요. 그죠? 약속했듯이 2 곱하기 2는 너무 쉬워서 내지 않고 4 곱하기 4는 좀 복잡하니까. 그죠? 3 곱하기 3이 가장 원칙이 그대로 항상 적용돼요. 4 곱하기 4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4 곱하기 4 조금 더 하나 더 할 뿐이지 똑같아요. 행렬식 구할 때 하나 더 간단한 거. 그죠? 여인수 구할 때는 좀 더 많아지죠. 4 곱하기 4. 16개 여인수 구해야 되는 거니까. 예. 분자 계산 어떻게 하느냐? 행렬식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 행에 대해서 전개한다 그랬죠. 그죠? 이쪽 0이 맞네. 이렇게 또 전개하면 되는 경우죠. 맞죠? 그죠? 1행 여기 딱 전개하면서 첫 번째 A 원론 할 때는 얘가 빠지면 요거 되고 두 번 빠지면 앞에 숫자 달라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행렬식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라플라스 전개는 행렬식을 전개할 때 쓰는 꼭 크라이먼 법칙이 아니더라도 내가 행렬식을 구한다 하면은 반드시 내가 어떤 한 행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라플라스 전개라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라플라스 전개 쓴 거죠. 단지 이 사람 크레이머 아주 아이디어 좋은 게 요 값을 집어넣으니까 값만 달라질 뿐이지 그 행렬식 구하는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두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중간 시험 때까지 계속 행렬식만 구했었어요. 옛날에는 자꾸 연습하고 그러고 나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목적지는 사실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들 강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포함시키고 사실은 엄청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형계획법도 하고 편미분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혹시 다른 과목 할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행렬식에 대한 부분은 미분적분은 특히 경제학에 많이 쓰이면 우리는 행렬식을 많이 써요. 사실은. 행렬식 우리 쪽에 어디다 많이 쓰이는 것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잘 보시면 되고. 자, 좋습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한 시간 한 3분만 더 드리고 그러고는 또 우리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근데 제가 기본 설명은 이제 다 드렸어요. 자, 최종 목적지는 X는 A 역행렬 곱하기 B를 구하는 것이다. 그죠? 역행렬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그죠? X, Y, Z를 T의 함수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T가 모든 값을 가지면 그 값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아예 값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죠? 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저 문제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식이 3개에다 변수 3개잖아요. 원래는 역행렬 존재한다 하는 말은
x 값이 유일하게 나와야 되는 경우죠. 맞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식이 3개인데 여러분 행렬식이 0 되는 경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행렬식이 0 되는 경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x1 더하기 2x2가 4인데 또 하나씩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2x1 더하기 4x2가 8이에요. 그리고 보기에는 식이 2개, 변수 2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어때요? 같은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엄밀히 말하면 식 하나에 변수 2개니까 하나는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행렬식 한번 구해볼까요? 행렬식 앞에 있는 숫자 따내오는 거 맞죠? ax는 b니까. 위에 1, 2, 밑에 2, 4잖아요.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개는 할 필요 없고 고등학교 많이 했으니까 4 빼기 4니까 얼마 돼요? 0이 되니까 행렬식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말은 우리가 배웠던 크레이머 법칙도 쓸 수 있고 다 못 쓰는 경우죠. 행렬식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행렬식이 존재하지 않는 다시 역행렬이 없는 경우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 이하로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그래서 이하로를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있죠? 그 내용을 굳이 이름 붙이면 그걸 갖다가 가우스 졸단 방법을 해요. 가우스 졸단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자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자기가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우스 졸단 방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답을 풀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은 다 드렸어요. 정과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 답이 무수히 많은 경우, 답이 없는 경우, 그죠?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는 오늘 배운 법칙을 쓰면 돼요. 그죠? 정과하게 역행렬 분해, 행렬식 분해, 수반 행렬.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번에 백승호 우리 학생이 보니까 그 잘 올려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확인했나요? 확인했고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집에서 한번 풀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죠. 양심적으로. 사쿠파에서 다시는 안 보니까 어린이날에 놀지 않고 한번 풀어보겠다. 손 들어. 어린이날에. 꽤 많네. 꼭 한번 풀어봐야 돼. 어린이날에. 그렇죠? 어린이날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사쿠파의 4를 한번 꼭 풀어봐야 됩니다. 꼭 풀어보기를 원하고 좋습니다. 자, 제일 억울한 게 지난번 선생님처럼 문제를 잘 옮겨 적으면 제일 억울해요. 그죠? 그거는 진짜 대책이 없죠. 신중하게 잘 옮겨 적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슬라이드 5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슬라이드 5번을 보면은 그 제목이 여러분 슬라이드 5번 그 문제 가만히 보니 어때요? 우리가 좀 앞면에 있는 문제인가요? 어떻습니까? 앞면에 있어요? 없어요? 제가 순서 바꾸었잖아요. 세 번째 것이 우리 지난번에 배울 때 어디에 올라왔죠? 첫 번째로.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말하듯이 싱귤러. 아주 특이한 시스템이다. 그죠? 특이하다는 말은 뭐예요? 변수 3개, 식이 3개 딱 정교하게 딱 유니크하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계산을 했는데 왜 제가 보여드렸냐 하면은 그냥 행렬 순서를 바꾸어서 그냥 푸는 그런 방식이다. 그죠? 같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표시했죠? x, y, z를 t의 함수로 표시했잖아요. 기억납니까? t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x, y, z 엄청 많은 값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값을 우리가 굳이 말하면 부정이다. 정할 수가 없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난 시간 누구부터 하면 되나요? 기억을 못하면 다시 임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김권영 학생 한번 이제 해볼까요? 본인이 억울하면 기억을 해야 돼요. 누구부터 한다는 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자, 전혀 기억이 안 나면 본인이 나와서 왼편에. 우리 왼편 동네에는 다 기억해요. 저 학생부터 풀어야 된다. 그죠? 김근희 학생 기억이 안 나니 본인이 직접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푸는 게 낫겠죠.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죠? 오랜 시간 쉬었기 때문에 좋아요. 그 예제 3번 다음에 시스템을 푸시오. 똑같은 문제네요. x 더하기 y 더하기 2z는 9다.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이하로 연습은 굉장히 많이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예제 3번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해보고 나와서 해도 돼요.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각자 다 해보세요. 이건 이제
문제 나왔다면 이하로는 여러분 저 기본 이하로의 세 가지 단위 기억나죠? 첫 번째 뭡니까? 행을 바꾸었어. 그죠? 1이 가능한 위로 올라가야 한다. 두 번째 뭐죠?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어 가지고 또 1이 되게 만든다는 거. 그죠? 그다음 뭡니까? 변화 주는 행은 절대 손을 대지 말고 다른 쪽에다가 더 곱하거나 나누어서 더하거나 뺀다는 거. 그죠? 그 원리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가능하면은 매 단계 한 번씩 할 필요 없죠. 그죠? 동시에 1 할 때는 그 다음 명령을 만들어야 된다. 두 행을 동시에 연산을 가해도 관계없죠. 그죠? 이제 기말에 제가 꼭 내야 되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수입과 우리 지난번에 레비뉴에서 비용 뺀 문제 있죠.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기말에 단골 문제예요. 한계 비용을 구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그죠? 한계 수입을 구하라. 그죠? 경제의 제일 골머리 아픈 한계 이윤을 구하라. 그때 우리가 또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우리 기말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겠어요. 그죠? 자, 우리 이제 김근영 사페 나와서 한번 시도하죠. 나와가지고, 이제는 한번 나왔어. 그죠? 김근영 선생님 못 풀면 옆에 박수현 학생 못 풀어 해도 돼요. 옆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박수현 학생 못 풀면 그다음 홍보라 학생 옆으로. 자,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했대요. 박수현 학생. 박수현 놀랄 필요 없이 박수현 옆으로 넘기면 돼요. 네, 뭐 자기의 그 이미지 문제지. 홍보라 학생은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한번 해보죠. 스스로 가장 완벽하게 아는 거는 내가 내 조카한테 설명한다. 그게 제일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아마 설명해야만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들을 때는 하지만 내가 직접 풀어보면은 실수가 나타나요. 그죠? 자, 일단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하려면은 A하고 B 형태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죠? X는 필요 없죠? A 가운데 쓰고 B 오른쪽 쓰고 해서 이제 이하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부정이나 불능이 나와버렸다. 그때 역행렬 존재합니까? 안 합니다. 알겠죠? 그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역행은 언제 존재합니까? 세계 식일 때 세계 변수가 아주 유니크하게 결정돼야 되지. 행렬시 영대해 버렸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꼭 참고로. 기말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시간을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그 정선아 질문한 것처럼 한 문제를 7개 정도, 6개나 7개 낼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한 문제 연결돼 있다 생각하면 돼요. 연결돼 있는 문제다. 그죠?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틀렸다. 그 다음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기말은 배점이 더 높습니다. 40점입니다. 중간은 30, 기말은 40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제 끝까지 또 지구력 있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계산을 빨리 하는 것보다 정교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정교하게 하는 게.
여러분 각자 해보세요. 네. 우리가 슬라이드에 있는 문제는 다 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 다 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이 답이 맞나요? 맞아요? 자, 잘 풀었네, 그죠? 네. 자, 여러분이 맞다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요 보니까 0인데 여기가 오른쪽 0이 안 됐다 하는 말은 이 시간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죠?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0 곱하기 z가 0이 안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을 풀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옆에 저 뒤에 학생,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 다음 문제 좀 재밌네요. 식은 2개인데 변수가 4개네요. x, y, z, w. 그죠? 다음에,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시오. 우리 뒤에 우리 학생 남재는 한번 해볼까요? 네. 오른쪽 지울게요. 아주 깨끗하게 잘 풀었네 보니까. 그죠? 예. 여러분,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동시에 할 수 있죠. 그죠? 1일 때 0, 매 단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죠? 자, 우리 이제 우리 학생도 준비되어서 나와서 한번 해보죠. 제가 여러 가지 주제 많이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많이 좀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항상 우리 핸드아웃에 나오는 것을 또 답을 무시하고 또 한번 풀어보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해야만 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 하나 내려고 합니다. 숙제 우리 2개 정도, 2개만 내려고 할 생각이기 때문에 2개. 그래서. 자, 또 너무 왼쪽으로 갔구나. 자,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이다. 값을 못 구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임의의 한 값을 t로 놔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걸 t로 표시할 수 있죠. 그 말은 t에 따라 너무너무 많은 값들이 나온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자, 힌트는 이미 드렸는데 조금 더 복잡한 경우는 지난번에 하고 다른 경우는 여기는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변수는 4개인데, 그죠? 그럼 우리가 그때는 만약에 t가 필요하다면은, 그죠? 오늘은 변수가 4개, 식이 2개다 하는 말은 변수 2개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데 똑같이 t로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가 t가 되고 하나는 뭐 u가 된다든지. 그죠? 그래 안 되겠어요. 예. 자, 남자 학생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와서 해야 되니까 또 우리 옆에 학생이 또 하든지 둘이 잘 언론을 해서. 예. 그래도 안 되면 거기 저 학생 이름이 잘 안 보여요. 좀 진하게. 알겠죠? 이성준인가요? 이승주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이정호 학생은 다음에 학번은 적어오지 마세요. 이제 학번 올라가서 이제 성적, 요 뒤편에 학번이 저 뒤에는 다 보이는데. 마케팅이랑 같이. 알았어요. 그죠? 제가 들었더니 어느 학교는 저는 남녀공학을 안 다녔는데 남녀공학에는 남학생 성적을 여학생 쪽에 붙여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동기부여가 엄청 된다는데 동기부여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출석부 학번 적어도 다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2학년이면은 이름만 쓰는 걸로. 자, 이제 우리 결정해야 돼요. 남진 학생 본인 할 것인지 못한대요. 자, 옆에 학생 나와서 한번 해볼래요? 유경연이.
저 포기하겠다. 포기하러 패스하겠다. 그 다음 우리 이승준 학생인가요? 자,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용감해. 나와서 해봐야만 거기서 또 어려워요. 우리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운다 그러죠. 그죠? 삼성의 브랜드는 실패 파티를 매달 연다 그러잖아요. 저걸 배우면서 내가 저렇게 해서 다음에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자, 이승준 학생. 힘들면 이제 또 박지원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하로 원리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자꾸 해서 숙달돼야 돼요. 이하로. 그죠? 이하로. 제일 처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항상 1로서 시작하더라. 그죠? 우리가 다 아니면 수업 들을 필요 없죠. 그죠? 또 한번 해보고 또 하다보면 또 신중해야 돼요. 그죠? 간만 실수 안 하게. 우리가 요령은 다 배웠습니다. 항상 에슬런 폼. 그죠? 계단식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에슬런 폼. 계단식에 제일 먼저 나오는 값은 1이다. 그죠? 이거는 아이디어 싸움이지 사실 이하로는 별로 적용되지도 않아요. 그죠? 줄이 2줄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죠? 기껏 해봐야 1, 1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답을 잘 표현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어 할 때 항상 헷갈리는 게 역행렬 존재할 때 그 시스템 우리가 넌 싱귤러 그래요. 넌 하는 게 좋은 뜻이에요. 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싱귤러가 특이한 시스템이다. 그죠? 근데 넌 싱귤러 하는 말은 역행렬 딱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죠? 앞으로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넌 싱귤러가 오히려 정과의 값이 딱 나오는 것이고 싱귤러가 우리말로 굳이 하면은 좀 특이한 시스템이다. 그죠? 식은 3개인데 변수가 3개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실제로는 2개밖에 안 되는 셈이 된다든지. 잘했죠. 일단 변수가 4개니까 2개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A든 B든. 그죠? 적어도 수학자들이 자꾸 하다 보니 T, U, V를 많이 써서 그런 거지. A, B 수도 관계없어요. 그죠? 선생님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보통 이제 T, 뭐 그런 변수를 많이 쓰죠. X, Y, Z는 일반적으로 미지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처럼 표시해야 돼요. T 빼고 나면 뭐가 남았고. 그죠? 여기 같은 A 빼고 나면 뭐가 남고 B 빼고 나면 뭐가 남는데 결론적으로 뭘 다 보여줘야 돼요? 여기 있는 변수를 4개를 딱 순서로 다 보여줘야 돼요. 맞죠? 그죠? U와 V와 U 아니면 뭐예요? X와 Y와 Z, W가 한 줄에 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잘 한번 나타내 봅시다. 문제는 뭘 물었죠? 하면은 XY, ZW 물은 거예요. 그죠? XY, ZW. 선생님 지금 우리 이승준 학생, 선생님은 이제 이런 방식 푸는 건 어디 원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자꾸 고등학교 이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에슬런 형태로 푸는 거를 사실 이제 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지금 옆에 학생처럼 저렇게 푸는 걸 원해요.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선 좀 중단, 지우지는 마세요. 우리 옆에 우리 학생, 저기, 누군가 한번 보자. 박주원 학생 나왔어. 우리 옆에 했듯이 에슬런 폼으로 풀어야 돼요. 이제는 에슬런 폼으로. 왜냐? 나중에 어디에 쓰인다 그랬죠? 선형계획부 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그때 연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선형계획부 할 때는 1, 그 다음 1 해가지고 항등행렬 형태로 만들어 최대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이 학생은 이름표 준비해야 돼요. 이름표 항상 이름표 없는 것 같은데 컴퓨터는. 자, 우리 박주원 학생이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볼래요?
아니, 옆에 학생도 넘겨도 돼요. 우리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 끌면 안 돼요. 그죠? 자, 우리 옆에 이 학생 지금 이름표가 없어요. 이 학생 이름 뭔가요? 이름. 김예경. 한번 나와서 해볼래요? 그러면 좋아요. 우리 박종성 학생 한번 나와서 해볼까요? 패스. 괜찮아요. 우리 김영균 학생. 한 번은 시도해봐야 돼요. 그죠? 좋아. 해볼까요? 우리 벌써 문제를 여러 번 풀었는데, 그죠?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하면은 이런 형태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죠? 만든 다음에 이제 ER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김민경 학생. 또 못하면은 이제 김서영 학생. 괜찮아요. 우리 이호섭 학생. 벌써 뒤로 왔는데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죠. 그죠? 예. 한번. 자, 최소한 딴 거는 내가 앞에 이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자, 우리가 ER를 쓰는데 제일 첫 단계는 어떻게든지 간에 1로 시작해야 된다. 그죠? 이 문제 한번 시도해 볼 친구 있나요? 용감해야 돼요.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죠? 좋잖아요. 내가 한번 하는 거 한번 검정 한번 받아보고. 그죠? 혹시 이쪽 동네도 희망자 혹시 있나요? 한번 해보겠다. 매번 월수에서 이쪽 번갈아가며 사는데. 박주환 학생 한번 해볼까요? 풀고 있어요. 좋아요. 그죠? 다음에 룰을 정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5단계는 패스 못하도록, 그지? 중요해요, 그죠? 너무 5월 어린이날 여러분들 열심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날 제가 믿고 일단은 좀 봐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호섭 학생 옆에 학생 이름도 잘 안 보이는데 우리 학생 한번 도전해 볼 마음 있나요? 김한술인가? 패스. 김한울 옆에 학생 이름표. 김한술 옆에 이름 뭐죠? 그래, 이름표 붙여야지 선생님 빨리 기억하죠. 자,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염중 학생은? 네, 좋아요. 강원중 학생은? 그래, 한번 해. 그렇죠. 용감해야 돼요. 네. 자, 강원중 학생 한번 해봅시다. 예. 이제 왼편 다 지워버립시다. 예, 다 지워버려요. 강원중 한번 해볼까요? 예. 자, 행렬을 일단 쓰는 게 중요하겠죠. 맞죠? 그죠? 한쪽에는 A, 한쪽에는 B. 딱 쓰는 게 중요하겠죠. 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중간 시험 잘 치고 기말 못 치고 학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기말이 제가 어렵다. 왜 비준도 제가 몇 번 말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바짝 해가지고 이제 그 6월 벌써 이미 5월이잖아. 그죠? 금방 가면 시간이에요. 또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양이 여러분 그 강의 계획서 보세요. 많아요. 그죠? 보통 뭐 미분, 고등학교 때 미분만 실컷했다 싶으면 우리 미분은 그냥 한 주에 다 끝나버려요. 한 주에 미분과 편미분 동시에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행계획법. 그 다음에 회기 모형. 편미분을 이용해서 회계 모형 합니다. 동시에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복습이 안 돼 있다. 양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마음 결정이 쉬워지죠. 다음에 듣자.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의 결정이 쉬워질 수 있어요. 자, 우리 학생 출발점 좋아요. 그죠? 2줄밖에 없어요. 그죠? 2줄밖에 없으니까 한들 할 게 별로 없죠. 일단은 1도 벌써 이미 돼 있고, 그죠?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오늘 패스한 친구는 집에 가서 오늘 내가 패스한 게 과연 잘했는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잘하면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오늘 내가 과감히 패스했다고. 친구를 위해서. 그죠? 한번 5월 5일 날 꼭 한번 복습해야 돼요.
근데 저 학생은 T1과 T2로 했네. 관계없어요. 그죠? T1과 T2. 똑같은 T로 하면 안 돼요. 그죠? 다르죠. 당연히. 하나는 T1, 하나는 T2. 아니면 AB라든지. 그죠? 자,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T만 빼가지고 나머지 다 모았어요. 기억나죠? 상수항 다 모으고 우리 학생 하면 되죠. T1 빼가 다 모으고 T2 빼가 다 모으면 아마 답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이제 답이 나와서 제때 딱 끝낼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지금 시간도 적당히 끝날 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5월 5일 지나고 나서 이름표 희미하게 적은 친구들은 우리 조교시켜서 다 체크하겠어요. 저는 이게 더 체크해서 그 학생이 만약에 F 나왔다 봐주지 않아요. 이름표 열심히 적고도 F 나왔다 하면 D 플러스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업에 대한 이게 하나의 참여, 자기 그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것이 그런 공부에 그대로 다 반영이 돼요. 그죠? 이름표 우리 이태훈이 천업달, 여기 다 이상훈이 딱 눈에 그만 보이잖아요. 그죠? 가까이 가도 안 보이는 이름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교체해가지고 부탁합니다. 네. 좋아요. 혹시 답 만들자 확인, 여러분 직접 확인을 해줘요. 이 답이 맞는지. 어떻습니까? 이상훈 학생 한번 비교 한번 해봐요. 나는 좀 다르게 나왔다 하면은 여기 나와서 누가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돼요. 자, 박지원 학생 답이 맞나요? 본인도 시도했으니까. 해결 못했고. 자, 이 중에서 우리 일단 맞다 안 맞다 확인해줘 수업을 마칠 수 있어요. 자, 동네 방송보다는 빨리 공식 방송으로 해결합시다. 그죠? 이게 맞았다. 누구든지 괜찮아요. 보니까 맞았다 아니면 좀 틀렸다. 그죠? 접근 방식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은. 그죠? 우선 그러면 여기까지는 맞았나요? 여기까지는? 이거 맞았대. 이제 쓰는 방식이니까 요 아래는 더 쉽네. 그죠? 확인해가지고 과연 이제 풀어헤쳤을 때 확인해 보는 경우죠. 풀어헤쳐 정말 저 위에 식이 나오는지 확인이잖아. 그죠? 예. 자, 여러분이 이제 검증을 해줘야만 수업 이제 끝날 수 있어요. 그죠? 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자, 이 답이 됐는지. 여러분 다음에 적을 때는 상수항을 먼저 보통 적어요. 알았죠? 그죠? 네, 잘 적었어요. 상수 먼저 쓰고 그 다음에 T1항, T2항. 맞아요? 네, 좋아요. 잘 맞아 둘이.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강원중 학생. 하는 말은 틀렸다 이 말인데. 그럼요. 나왔었죠. 네, 빨간색으로. 네. 박수 이제 반 맞췄어요. 아직은. 네, 좀. 자, 우리 한번 이상훈 학생 마무리. 자, 이종환 학생 맞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좀 잘못됐는지 지우지 말고 잘했으니까. 순서를 따로 써서. 그러면 여기 우리 여기 한번 적어보죠. 자, 우리 요 문제 푸나서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알겠죠? 그죠? 여기 또 답은 틀린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푸는 식은 여러분 왼편에 저렇게 푸는 걸 갖다 가우스 조단 방식이라 그래요. 그죠? 가우스 조단 방식이라 그래요. 그죠? 상수항이 앞에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상수항 더하기, 그 다음 T1 앞으로 뽑아내고. Z는 TWS 좋아요. 근데 둘 다 T다 그러면 틀립니다. 알겠죠? 안 됩니다. 둘 다 T 하면 안 돼요. 저기 좀 T1, T2 다른 값에 의해 가지고. 자, 하나 이렇게 나왔네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좀 비교해 보죠. 상수항은 5분의 22. 잘 됐네, 그죠? 5분의 38. 그 다음에 00. 오늘 됐네요. 그 전에 순수 중요하죠? 둘 다 X, Y, W도 순서로 다 됐네요. 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T가 우리 이 학생의 T가 T1인가요? T가 T1이네, 그죠? Z가. 자, T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T에 대해서 봤더니만 5분의 2.
아, 부호가 다르네요. 많이 다르네요. 여기가 잠깐만. 요 파트가 좀 다르네. 그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한번 봅시다. T2가 우리 학생은 S에 대한 부분이네요. S에 대한 부분. 여기도 부호가 다르게 나왔네요. 자, 어느 쪽이 맞죠? 오른쪽이, 이쪽이 맞아요? 아, 좋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학생 이제 누구라 말은 안 하지만 시험 문제 X제곱은 3까지는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X는 더하기 빼기 3을 적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저는 점수 없습니다. 그죠? X제곱 3이면 X는 더하기 빼기 루트 3인데 열심히 하거나 실수해버리는 경우, 여기도 잘했는데 답은 여기 정답이 하니까 아마 조금 적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좋습니다.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셔가지고 이하로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굳이 적으면은 가우스 졸단 방식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죠? 가우스 졸단 방식. 우리 많이 배웠어요. 라플라스 전개, 가우스 졸단 방식, 크레이머 법칙 많이 배웠습니다. 뭐가 뭔지 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 보낸 친구 앞으로 나오면 돼요. 수업 이걸로 마칠게요. 예.